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인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학습 노트에는 22페이지 볼게요. 22페이지에 부동산의 공급 나왔죠? 우리 교재에는 12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20페이지. 자, 공급이 뭐냐? 공급이라는 것은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좀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이때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달에 한 3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 그런 얘기죠. 이걸요 공급이다 이렇습니다. 그럼 요걸 조금 좀 자세히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이쪽에다 볼게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거는 이제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자, 사는 쪽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파는 쪽에서만 신경 쓰라, 그 얘기입니다. 자, 공급의 의 정도를 알고 출발하자. 공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 맥주가 있다면 시장에서 한 1,600원 정도 한다길래, 자, 한 30만 병 정도를 판매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서비스 같은 건 욕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3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면 하루에 30만 명인지 1년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요 flow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했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입니까? 아니죠. 아까 그 감장사 아저씨 입장에서 자기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소비자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적으로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팔려는 의사, 이걸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시장 맥주의 가격 같은 게 좋아졌다. 시장 맥주 가격이 좋아지면 맥주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하면 맥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무턱대고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죠. 자기들 갖고 있는 생산 시설이 있어 없어요? 아, 공장이 있어 없어요? 전국에 있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생산력을 갖춘 공급을요, 유효 공급이다 해줍니다. 자, 생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팔 수 있는 능력 있죠? 이런 걸 갖췄을 때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지울게요. 자,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무슨 함수라고요? 공급 함수다. 이렇게. 요거는, 자, 아까 그 지역입니다. 아까 그 신도시 예정 지역에, 신도시를 짓고 있는 지역에, 자, 대림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림산업 주식회사. 얘네들은 이제 이 편한 세상이죠. 요거 아파트 짓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이거 외에도 각종 토목공사라든가, 뭐 해양 프렌트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거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요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대림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합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려고 하는데, 요걸 X제 해줘 볼게요. 문제라고요? X제. 요거를 지어 팔려고 하는데, 자, 요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요거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이 Q가 아까 뭐라고요? 수량이다. 여기서는 판매량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 할 때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런 게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X제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걸요 공급 함수라는 겁니다.
자, 먼저 P가 아까 뭐예요? 가격이죠. 그러니까 XJ 대림 아파트 가격이 요번에 조지역이 원래는 한 평당 시장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이 시장 전체의 분양가 자체가 한 1200만 원 정도였는데 요번에 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원래 안 들어올래다가요 들어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더 많이 공급하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이윤의 극대화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만족감을 극대화한다, 효용을 극대화한다 해주는데 기업은 생산하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윤의 극대화하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이 안 나면 존속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1200만 원 정도였는데 1500만 원 정도 좋아졌답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다른 데 지으려다가 여기다 더 짓고 싶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롱패딩이 요즘에 가격대가 좋아졌답니다. 그럼 다른 거 안 만들고 이거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기술 수준. 원래는 저기다 한 30동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대림의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3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반이 절감된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러면 똑같이 짓는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이걸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이다. 생산 요소라는 게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토지도 필요하죠. 근데 이 회사는 건축 자재의 반을 다 외국에서 수입하다 쓴다고 치자. 근데 요번에 갑자기 수입 자재 가격이 더블로 폭등했답니다. 그러면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자율이라든가 금리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자율이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은행한테 줄 돈도 많아지죠. 그럼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작년에는 여름에 너무 막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너무 추워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히 여름에 비도 거의 안 오고 겨울에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 기간이라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한정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려나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자, 저기다가 아파트 짓는 회사들한테는 세금을 법인세를 반을 절감해 주겠답니다. 그럼 세부담이 없으니까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은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앞으로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가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걸 하더라도 분양키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착공을 늦춘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는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한 결국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공급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보자. 자, 공급 곡선은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요놈과 딱 구분한 다음에 얘를 요번에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대림 아파트에 뭐라고요? 가격 요인이다. 그리고 얘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다 구분한 다음에 일단 이 나머지 요인들은 뭐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별 옛날이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대림산업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기업 중에 하나인 대림산업 입장에서 볼게요.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 여기는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판매하고자 하는 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저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정도라면 자, 이 30동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몇 동이라고요? 아파트 30개.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연면적은 층층마다의 면적을 다 합친 거를 연면적 해줄게요. 연면적 따지면 한 3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옆에 고등학교 같은 게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대가 좋아질 수 있죠. 1500만 원 정도 한다면 자, 신났죠?
한 평당 300만 원씩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하죠. 다른 데 안 짓고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한 거를 뭐라 하냐면 어디 갔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걸 서플라이에서 공급 곡선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급선. 이건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한 거고,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 생산 함수를 뒤집어 놓은 거를 비용 함수 해줄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비용 함수를 도출한 다음에 이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일단은 이렇게만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라고요?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 그러니까 아까 그 감장사 아저씨 입장에서도 물건을 띄우는데 가격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일종의 뭐라고요? 비용 곡선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자기도 맥주 같은 거 만들려면 생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런 거 지금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좋아지면 어떤 지역은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어떤 지역은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데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겠네요. 이걸요. 공급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공급의 법칙이다.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같이 움직이는 걸요. 비례한다 해줍니다. 비례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번에는 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알아볼게요. 자, 개별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공급자 하나하나의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 공급 곡선은요, 자, 개별 공급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를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 아파트 질련 회사가 자, 대림과 삼성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대림과 뭐밖에 없다고요? 삼성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가격, 수량이라면,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요? 판매 행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들 둘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치면 이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뭐가 된다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게 되면 그림상 얘들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그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완만한 형태. 이것도 기억하세요. 개별 공급 곡선보다는 뭐라고요? 완만하다. 이렇게. 예. 자, 이번에는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여태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걸. 자,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요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되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구분하라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해당 재화의 가격, 대림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다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1200만 할 때는 30평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A점 해줄게요. 근데 1500만 원 정도 좋아지니까 5000평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B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선을 타고 움직였죠. 이렇게 점을 타고 움직인 점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야?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가 뭐야? 자, 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도 그런 것이 자,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인 거죠.
그러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항상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판매량의 변화를 뭐라 한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간 걸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B점으로서 A점으로 간 걸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격. 이건요, 수량. 이건 대림 산업 입장에서 볼게요. 대림 입장에서만. 자, 대림 입장에서만. 자, 그리고 아까, 자, 시장 전체의 공급선은 아까는 대림과 삼성만 있다고 했죠? 근데 다른 기업들도 있어 없어요? 저기 아파트 진로 회사가?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있겠죠. 제가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대림 입장에서 돌아올게요. 다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대림 입장에서 이 회사는 원래는 작년까지는 12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진다면요,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공급곡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 회사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이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반이 절감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뭐 그 노동자들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어쨌거나 얘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옆에서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1200만 원이라면 3000평을 공급하려다가 4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술이 좋아져서 1500만 원이라면 5000평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자, 저기서 보면, 자, 이 그 기술 수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다른 요인들이 바뀌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런 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S에서 S1으로 이동하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S에서 S2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자, 증가는 우측은 증가, 좌측은요, 감소. 할 수 있죠? 우측은 증가, 좌측은요, 감소. 나는, 자, 왼손잡이인데요. 그래도 우측은요, 증가, 좌측은요, 감소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고, 그러면, 자, 이런 거를 다시 볼게요. 이런 것들을 공급 변화의 요인 해줍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지금까지 한 게 이겁니다.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가격, 수량이라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때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걸요, 이를 공급량이 변했다. 왜 그래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우측, 그 다음에 수량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아래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하향 이동했다 해주는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우측으로 가는 건요, 증가, 좌측으로 가는 걸요, 감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3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공급 변화의 요인이다 해서 생산 기술의 향상이 있었다. 그러면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재비라든가 노동자 임금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다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3번에 공급면에서 타재와의 가격 변화, 요거는 잠시 후 하기로 하고, 그 밑에 세금의 변화, 법인세가 인상됐다. 그러면 공급은 감소하겠네요.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정부에서 보조금이 확대됐답니다. 아파트 많이 지으라고 돈을 공짜로 줄 수 있죠. 그럼 이때는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파니까 지금 안 팔려고 할 겁니다. 공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재해가 감소하거나 저 지역에 원래는 뭐 건설업체가 한 10개 정도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 20개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그럼 그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 이 공급면에서 대체제, 보완제인데 나는 요게 상당히 헷갈린다. 그럴 경우는 자, 항상 문제에서 거의 한 98%는 소비자 입장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입장이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제, 보완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구입할까, 쟤를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얘를 더 많이 구입할까, 쟤를 더 많이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제는 오비하고 뭔 생각하라고요? 하이트. 그 다음에 보완제 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근데 공급자 측면에서는 만약에 2개 이상의 재화를 같이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더 많이 팔을까, 쟤를 더 많이 팔을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 아까 무슨 진로라고요?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는 맥주도 만들어 팔고 있고 진로 소주를 인수해서 소주도 만들어 팔아요, 안 팔아요? 자, 진로 소주도 하이트 거라고 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들은 자, 만약에 얘를 더 많이 팔까, 쟤를 더 많이 팔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 요즘에 소주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소주 가격이 막 올랐답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럼 소주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네요. 그러면 갖고 있는 가용자본은 소주 쪽에 밀어붙여야 되죠? 소주 만드는 막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맥주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결국은 맥주를 소주로 대체한 꼴이죠? 이해가 되겠나요? 항상 헷갈릴 겁니다. 헷갈리니까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비싼 걸 더 많이 팔려고 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걸 덜 사려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어 팔까 상가를 지어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상가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상가의 가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럼 상가의 공급을 늘리려고 해요? 줄이려고 해요? 늘리려고 하면 상가 짓는데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아파트 공급은 줄일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걸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농부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옥수수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고 여기다가는요 콩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콩의 가격이 올해 좋아졌답니다. 콩의 가격이 아주 좋아졌대요.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으면 옥수수 심은 데다 뭘 심어야 돼요? 콩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나죠?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해볼게요. 농부가 있는데 옥수수를 재배해서 팔을 건가 콩을 재배해서 팔을 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콩의 가격이 올해 무진장 좋아졌답니다. 콩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늘리려면 옥수수 심은 데다 뭘 심어야 돼요? 콩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러면 옥수수의 공급은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대체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제다 해줍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콩의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옥수수의 공급은 줄일 수밖에 없네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떤 도살업자가 있는데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가죽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소고기를 만들려면 소가죽도 나와야 안 나와요? 함께 생산되는 제가 있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요즘에 자, 이 야구가 너무 막 야구 같은 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구 글러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소가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소가죽의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그러면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자, 소도 더 많이 때려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소한테는 좀 안 되지만 되거나 얘도 더 많이 좀 때려 잡아야 되겠네요.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얘를 늘리려니까 얘도 같이 동단을 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보완제라는 겁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긴가요?
소고기 소가지고 안 웃겨요? 뭐 이상하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안 웃겨? 예? 어디? 침튀겨? 예? 아, 슬퍼요? 맨날 소고기 먹으면서 뭐 무슨. 자, 그럼 돼지고기를 할까요? 소한테는 미안하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요거 헷갈린다. 그러면 요거 무시하시고, 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비자, 보통 소비자 별 말이 없으면 소비자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대체제하면 뭐라고요? 오비하고 화이트, 보완제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냐면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쉬운 것들이니까 네, 뭐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교재. 자,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찾으셨죠? 이거 볼게요. 부동산의 딱 중간에 공급. 자, 공급의 개념 알아볼게요. 첫 번째 줄.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요걸요 공급이라 하는데 성격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거래 1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유량 개념이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 그리고 양거래 2번에 공급하려고 의도된 양, 공급하려고 의도된 양, 바로 밑에 사전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 개념. 그리고 밑에서 3번 볼게요. 요거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실질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바로 밑에 유효 공급이다 해줍니다. 자, 생산시설도 없으면서 팔 수는 없는 거죠. 이걸요 유효 공급이다. 그 다음에 공급선의 개념 알아볼게요. 첫 번째 줄 중간에 그 재화의 가격과,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함수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121페이지 맨 위에 1번에 우상향하는 곡선,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우상향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상향 곡선이고,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가격과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죠.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 그 밑에 의미를 볼게요. 양가로 2번에 요거는 첫 번째 줄 중간에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죠. 이걸요 비례한다 해주는 겁니다. 뭐 그게 계획인데, 그다음 그 공급함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줄, 어떤 재화에 대한 공급과 그 재화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함수 관계 있죠? 요걸 나타낸 걸요 공급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급 함수, 여기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해당 동그라미 1번에 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2번에 생산 요소의 가격, 세 번째 기술 수준, 금리 수준, 조세 정책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쭉 적어놓은 겁니다. 쭉 적어놓은 거예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제일 중요한 건데, 먼저 딱 중간에 공급량의 변화는요, 그 재화의 가격이, 대림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변함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얘는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 공급 곡선상에 뭐라고요?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 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줍니다. 그 밑에 공급의 변화는 바로 밑에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동에 따른,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동에 따른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변화 요인들을 쭉 보면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 밑주세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옆에 공급이 증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 오른쪽 볼게요. 메뉴에 동그라미 2번에 생산 기술의 향상. 생산 기술의 향상은 그 옆에 공급을 증가. 뭘 증가한다고요? 공급을 증가.
생산 기술의 향상은 뭘 증가한다고요? 공급을 증가. 그 밑에 매도자의 수가 증가. 매도자의 수가 증가하면 그 옆에 공급이 증가. 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태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4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가격 하락이 예상. 자,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뚝 떨어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지금 당장 팔려고 하죠? 바로 밑에 공급을 증가. 뭘 증가라고요? 공급을 증가. 그 다음에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다에서 자, 기억번에 대체재의 가격 상승. 그러니까 콩의 가격이 오르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옥수수 공급은 줄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맨 끝에 해당재와의 공급을 감소. 해당재의 공급을 감소. 그 밑에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자, 이 소가죽의 가격이 올랐죠?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면 소고기도 더 많이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당자의 공급을 증가. 해당자의 공급을요, 증가. 디귿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번과 디귿번 정도를 나는 요번에 기필코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석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기억번과 몇 번이라고요? 디귿번 정도. 그 다음에 금리의 변화. 첫 번째 줄 이자율이 하락. 이자율이 하락하면 바로 밑에 줄 보면 공급이 증가.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적 규제가 종전보다 완화되면, 예를 들어 그린벨트 같은 게 해제되면 그것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 옆에 공급이 증가.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 자,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그냥 느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거 막 암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무식하게. 자, 그러면, 자, 곧바로, 뭐 무식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올까요? 우리 강의 노트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노트 25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한번 씌울게요. 다 지우고.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이렇게 해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해줄게요.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 혹은 가격 결정 해주는데, 자, 얘는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그 지역이 있는데 지역 전체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역 전체의, 아까 그 지역 있어서 없어요? 있죠? 그 지역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 전체의 공급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건설업체들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걸요, 지역 전체의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을 이퀄리티 해갖고 균형점 해줄게요. 뭐라고요? 균형점. 자,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애초의 균형점을 P0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애초의 균형량을요, Q0 이렇게 해줄게요. 이걸 왜 균형점이라고 하냐면,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죠?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게 되면 다시 또 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돌려고 한다. 그래서 항상 요즘에 머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런가? 어디 갔어요? 만약에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치자,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 이렇게 많네요. 자, 항상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공급선은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 정도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사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게 한 2,000개는 됩니다. 아파트. 그 물건이 남아돌 안 남아돌아요? 남아돌죠. 이거를요, 공급이 초과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남아돌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남아 도는데, 당연히 자꾸 떨어질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점점 하락하는 바람에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점점 싸지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안 팔려고 줄어들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쨌거나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요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맞죠? 그럼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점에 자꾸 머물려고 하겠네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이렇게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팔려고 내는 거는 10채입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한 2,000명이 가서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초과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수요가 초과됐다.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아파트 살 사람은 그 아파트 단지 아파트 살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팔려고 내놓은 건 10개죠? 근데 아줌마들 2,000명이 가서 서로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만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네요. 그럼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파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죠? 올라가면. 그리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가 아이고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이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경제학은 크게 이제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이제 그 넓게는 케인즈학파라고 있는데 지금 다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라고요? 고전학파의 논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더라도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면 물건이 남아도거나 모자라죠. 그럴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하고요? 시장은 가만 놔두더라도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가만 놔두더라도 이거는 시장 자체의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더라도 곧바로 요점에 돌아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하고자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자원은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시장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개입합니까? 시장에서는 도둑놈 잡으러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되겠죠? 케인즈는 뭐 다른 논리를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누구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고전학파 논리는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극히 일시적이다. 곧바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요가 변화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수요가 변하는 경우 알아볼게요. 수요가 변하는 경우는 이렇게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이렇게. 근데 사람들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요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죠. 선호도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게 되면 그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네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우측으로.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그냥 우측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 그대로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겼다고요? 수요가 초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초과 수요다.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죠. 팔려는 양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팔려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죠. 가격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가 아이고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몇 번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50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균형에 이르는 과정이 있죠. 요걸 물어보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그럼 뭘 물어보냐? 새로운 균형점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다.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니까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딱 결정돼 있었는데, 이거를요, P0, Q0, 애초에 균형점, 균형량, 이렇게. 이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을 우측, 좌측? 우측이죠? 우측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볼 줄 아시나요? 가격 상승, 점을 찍어본다면 균형량 증가, 이렇게 좀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점을 이렇게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자, 수요와 이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자, P0, Q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기술 수준 같은 게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공급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자, 이 공급선 요거죠? 우측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자, 가격은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가격은요,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억지로 일부러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얼른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저 점을 쭉쭉쭉 찍어본다면 가격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그림은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일부러 자꾸 암기 같은 거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냥 얼른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급이 증가했다면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둘 다 변하는 경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다 변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자,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수요 증가는 우측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공급의 감소는요? 공급의 감소는 좌측이죠? 좌측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가격은 뭐라고요? 올라가는데, 이 경우에는 균형량은 어디 갔어요? 균형량은 이렇게 증가했죠? 증가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감소했다 치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아니라 크게 감소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은 상승했죠? 근데 이때는 오히려 균형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감소했어, 안 했어요? 감소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균형량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알 수 없다고요?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한쪽은 알되 다른 쪽은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물어보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의 증가폭은 좀 작은 데 비하여 공급의 감소폭은 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둘 다 물어봅니다. 뭐냐고요? 둘 다. 자,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이가 오른쪽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폭은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공급의 감소는, 자, 얘가 좌측으로 하는 거죠? 얘가 가는 폭은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되겠죠? 근데 요렇게 이제 둘 다 물어볼 때는 그 그림 그리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없어요? 바쁜데 좀 힘들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둘 중에
변화폭이 큰 게 어떤 거예요? 증가든 감소 무조건 변화폭이 큰 거 뭐예요? 수요 증가, 공급의 감소죠. 그러니까 변화폭이 작은 건 다 무시하고 뭘 다 무시하라고요? 작은 거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무조건 그리면 됩니다. 수요가 증가든 감소든 뭐든 할지 어쨌거나 변화폭이 큰 거 있죠? 요것만 그리면 됩니다. 변화폭이 큰 게 공급의 감소죠? 맞죠? 그냥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그림 그릴 줄 아시면 되죠. 두 가지만 그리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어디 좀 체크할게요.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27페이지 127페이지에 찾으셨나요? (127페이지에) 딱 중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나왔죠? 양과로 1번에 균형 가격의 4번 볼게요. 4번 동그라미 4번에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자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죠? 그러면 이때는요 초과 수요 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자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요 초과 공급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결국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어 정지 상태에 있는 가격을 뭐라 한다고요? 균형 가격이다 해줍니다. 자 물건이 남아도거나 모자랄 때는 바로 여기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걸요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그 균형 가격 결정 요거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마시면 되고 그 밑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라고 해서 딱 중간에 자, 그 계산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하고 2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거를 딱 보시면 어디 갔어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되죠? 요거는 P0, Q0인데 자 볼게요. 요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리고 요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집니다. 공급량과 뭐가 같다고요? 수요량이 같아져요. 그러면 얘를 일치해 놓으면 얘 미지수가 얘라면 얘가 나옵니다. 얘를 일치하면 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문제니까 2번 볼게요. 2번. 자, 주택의 수요 함수는 P는 1000-2QD랍니다. P는 뭐라고요? P는 1000-2QD랍니다.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요. 예. 지금 일단은 몇 번 요거는 한번 바꿔야 되니까 자 1번부터 먼저 할게요.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다 요거 줄게요.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P0 얘는 Q0인데 요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파트 수요 함수는 QD는 1400만에서 2P랍니다. QD는요 1400-2P래요. 가능하면 공급량을 먼저 이렇게 위에다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200 플러스 4P랍니다. 200 뭐라고요? 플러스 4P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산정하면 그러면 이때는 요 균형점에서는 균형량과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죠? 그러면 공급량은 200 플러스 4P죠? 맞죠? 안 맞아요? 수요량은요 1400-2P죠?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지수인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4P에다 2P를 더하니까 6P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바뀝니다. 그러니까 1400에서 200을 빼니까 얼마라고요? 120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균형 가격은 자 1200을 이때는 이런 식으로 올 때는 양변을 6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때는 무조건 이런 모양일 때는 1200을 6으로 나누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곱하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그러니까 1200을 뭘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이 되겠네요. 200. 몇 백이라고요? 200. 그러면 200일 때의 수요량과 200일 때 공급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20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20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2 곱하기 200 하면 400이죠? 그러니까 자 1400에서 400 빼니까 1000이 되겠네요. 균형량은 몇 개라고요? 100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뭐 복잡해 보이는데 자 나중에 금방 합니다. 몇 번 한다고요? 금방. 얼른 할 수 있어요? 금방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시험장에 갈 때까지 한 100번이 뭐야? 한 300번 더 풀 겁니다. 몇 번이라고요? 300번.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게요. 예, 주택의 소유 함수는, 이거는 이제 Q에 대해서 방정맞게 써놓은 거고, 주어도 되죠? 줄게요. 거기 써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요거보다는 저 뒤쪽으로 한번 갈게요. 뒤쪽으로 와서서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 160페이지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QD는 900만에서 P랍니다. 자, QD는요, 900-P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QS는 2P랍니다. QS. 공급량은요, 2P다. 자, 요거를 이렇게 방정맞게 이게 식으로 써놓은 걸요, 방정식 해줍니다. 어떻게 써놓은 거라고요? 방정맞게 써놓은 걸요, 방정식이다.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의 소득의 증가로 수요함수가 QD가 1200만에서 P로 변했답니다. QD가 1200만에서 P로 변했대요. 자, 그리고 이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대로네요. 공급량은 그대로 2P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위는 10,000원입니다. 단위는 뭐라고요? 만.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만이라고, 단위는 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때 물어보는 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얘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P는 900-P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래서 2P에다 P를 더하니까 3P가 됩니다. 똥피 2장에다 흑사리 껍데기 1장 더하면 몇 P가 돼요? 3P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900이 남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때는 자, 요런 모양일 때는 900을 3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300이 됩니다. 300. 그리고 30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 집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00에서 300 빼니까 600이 되겠네요. 균형량은 몇 개라고요? 600개.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2P는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P는 1000, 자, 요거는 왜 제가 지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얘도 노란색이면 얘도 노란색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2P는 1200-P입니다.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3P가 되죠? 그럼 얼마라고요? 1200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일 때는 자, 12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400이 됩니다. 뭐라고요? 400. 400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400 집어넣을게요. 2사 8이네요. 800. Q는 얼마라고요? 800이다. 그러니까 자, 가격은 300에서 400. 그다음에 자, 거래량은요. 자, 600에서 800. 이렇게 되어 있는 1번입니다. 균형 가격은 300. 부호는 만이라고 했으니까 300에서 400. 균형 거래량은요. 600에서 800.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하나만, 아까는 하나만 했는데 이렇게 변했을 때도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할 수 있나요? 다시 해요? 요거 이제 난 저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1년 동안에 몇 번 계산할 거라고요? 100번 훨씬 더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문제도 풀고 막 하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근데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여기도 겉보기에는 다 명석해 보이셔갖고 겉보기에는. 근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탄력성 잠깐 쉬겠습니다.